여기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아예 따로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6번부터 끝까지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부분집합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가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의 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가 총 몇 개 있다? 4개 있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거야. 그치? 맞아?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일부만을 취할 거야. 일부만을 뭐 한다고? 취해. 내가 만약에 이렇게 2개만 취할게. 그런 다음에 얘를 내가 B집합이라고 할게. 그럼 이 B는 A의 일부분이지. 그때 B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B를 A의 뭐라 부른다?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이걸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 B가 2랑 4가 되는 거잖아. B가 A의 뭐가 된다? 부분집합. 그땐 이렇게 씁니다. B가 A의 부분집합이지. 표기할 때 이렇게 이지창을 쓴다는 걸 기억해. 이지창을 쓰면 뭐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알면 돼. 이거 이해가요? 끝. 이게 부분집합이야.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지금 A라는 집합 보여요? 얘 부분집합을 구할 거면 여기 원소 몇 개 보이니? 그 4개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집합 안에 넣는 거야. 왜? 얘도 집합이니까. 이거 이해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제 부분집합들을 내가 한번 써볼 거야. 잘 봐. 얘 부분집합들을 한번 써볼게. 원소를 하나 가져올 수도 있고 2개 가져올 수도 있고 3개 가져올 수도 있고 4개 가져올 수도 있어. 이거 이해가? 하나를 가져온다면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4 이런 거 나오겠지. 2개 가져온다면 집합 1, 2 하면서 쫙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3개 가져온다면 집합 1, 2, 3 하고 쭉 나오겠지. 4개 가져온다면 집합 1, 2, 3, 4 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모든 아이들이 다 뭐가 된다고? 부분집합. 이때 하나만 얘기 더 할게. 얘들아, 공집합 기억나요?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은 기억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기억해줘. A가 어떻게 생기던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인 거야.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말로 설명할게. 내가 지금 A에 뭘 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A의 원소 중, 그렇지? 원소 몇 개 있어? 4개. 일부를 가져와서 어디에 집어넣는다? 집합에 넣는 거야. 가져온 집합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이게 부분집합이야. 그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된다는 것?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요.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얘들아, 쫙 부분집합들이 나오지. 이때 실제로 얘는 A랑 아예 어떠니? 똑같지? 그러면 얘를 제외한 아이들을 기억해.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 무슨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그럼 얘 진부분집합은 누구야? 그러면 얘 제외한 전부가 진부분집합이야. 쌤, 그럼 얘는요? 그냥 부분집합이야. 이해하지? 이해하지? 똑같으면 진부분집합이 아니란 소리야. 끝. 요 정도가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전부 다야. 괜찮지? 그럼 이제부터 봐봐. 유형 6번 봅니다. 얘들아, 봐봐. 삼지창과 이지창이 뭐라고 돼 있어? 사용. 물어본다. 이 삼지창은 우리 뭐 정리할 때 썼어? 원소 얘기할 때 썼어.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원소다 할 때 몇 지창을 써? 삼지창. 삼지창은 그 원소가 그냥 다이렉트로 오고 삼지창이야. 근데 얘들아, 이지창은 뭐 얘기할 때 쓴다고? 부분집합 얘기할 때.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넣어? 집합 안에 넣으면 이지창 부분집합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지금? 바로 밑에 문제 가겠습니다. 유형 6번. 자, 여기 문제가 많은데 우리 452번 체크해줘. 잘 봐. 이 얘기를 꼭 할게. 앞으로 원소다 집합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 집합의 원소를 먼저 체크하고 그 원소가 다이렉트로 올 때는 삼지창, 그 원소의 일부를 집합 안에 넣으면 이지창이 되는 거야. 부분집합. 물어본다.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니? 4개일까? 1원소지, 2원소지. 이건 하나야. 집합 1, 2가 원소인 거야. 집합 자체가 원소일 수 있는 거야. 집합 자체도 모일 수 있다고? 원소일 수. 그럼 봐봐. 제 원소가 몇 개 있는 거라고요?
그럼 저 아이들이 다이렉트로 올 때만 몇 지창을 쓴다? 3지창을 쓰고, 저 아이의 일부를 집합 안에 넣으면 몇 지창을 쓴다? 2지창.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는 집합 1이 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 얘들아, 3지창을 쓰려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이렉트로 와야지. 근데 얘는 1할 때 뭘 붙였어? 그치? 집합을 붙였지. 그럼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탈락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저게 맞는 말이 되려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1이 다이렉트로 오려면 몇 지창을 써야 되고, 3지창을 써야 되고, 저 1을 집합 안으로 넣으면 몇 지창을 써야 돼? 2지창.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1번은 탈락이야.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물어보자. 집합 1, 2가 A의 몇 지창? 부분 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이거 맞아, 틀려? 참고로 물어보자. 얘는 이 두 개를 가져온 걸까? 이걸 통으로 가져온 걸까? 통으로? 다시 말해. 부분 집합은 원소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집합 안에 넣으면 되는 거야. 얘는 봐봐. 여기 원소 보여, 안 보여? 얘네를 가지고 와서 집합 안에 넣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부분 집합.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괜찮지? 어떤 거? 이 자체가 하나야. 이건 같이 다니는 거야. 집합 1, 2라고. 예? 얘는 이걸 가져온 게 아니야. 이걸 가져온 거야. 이해 가죠 지금? 3번 갑니다. 2가 A의 부분 집합이니? 틀렸지. 2는 A의 뭐라고 얘기해야 돼? 원소. 그래서 저걸 옳게 고치려면 2가 A의 원소다라고 쓰던지, 저 원소인 2를 가져와서 어디에 넣던지, 집합에 가져와서 2지창을 쓰던지. 이거 이해가? 4번 봐봐. 집합 1, 2를 집합 안에 넣어서 A의 원소다 얘기했어. 이거 말 돼, 안 돼? 안 되지? 몇 지창을 썼어? 3지창을 쓰려면 여기 오로지 뭐만 와야 돼? 원소. 제 원소 몇 개야? 여기 올 수 있는 건 1, 혹은 2, 혹은 집합 1, 2여야 돼. 집합 1, 2를 집합 안에 넣으면 얘는 무슨 집합이다? 이건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얘가 옳게 고쳐지려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해가지? 다시 말해. 얘 원소 몇 개라고? 누구야? 1, 2, 집합 1, 2. 그들이 다이렉트로 올 때만 3지창을 쓴다고. 그들의 일부를 집합 안에 넣으면 이건 무조건 2지창이 되는 거야. 자, 5번 갑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 3개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 됩니다. 잘 봐주고 시험에 잘 나와. 3지창이냐 2지창이냐. 이해가죠? 하나만 더 갑시다. 유형 7번 갑니다. 얘들아, 각 집합 사이에 무슨 관계? 아주 쉬워.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2지창으로 표현하는 거야.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인지 아닌지. 우리가 볼 문제는 454번 갑니다. 잘 봐. 가능하면 조건 제시법은 뭘로 바꾸라고요? 원소 나열법을 바꿀 거야. 먼저 A라는 집합 갑시다. 원소가 누구야? 0, 1, 2라고 돼 있어. 이거 이해가? 그 다음 이제부터 잘 봐. B와 C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B라는 집합은 원소가 누구야? X 곱하기 Y야. 그럼 X, Y가 뭔지를 알아야 곱할 거 아니야? X가 누구의 원소래? 그러니까 0, 1, 2 중에 하나인 거야. Y도 누구의 원소래? 0, 1, 2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0, 1, 2와 0, 1, 1을 적당히 뭐 하는 게? 곱한 게 B야. 이럴 때는 표를 그릴 거야. 뭘 그린다고? 표 그릴 거야. 표 그릴 거야. B를 만드는 표를 그릴게. 어차피 X랑 Y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쪽에다 X를 쓰고 이쪽에다 Y를 쓸 거야. 그치? 근데 X가 될 수 있는 건 A의 뭐라고요? 원소. 그럼 누구누구다? 0, 1, 2입니다. 이거 이해가? Y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B라는 집합은 그 X, Y를 뭐 하는 거라고요? 곱하는 거야. 실제로 0, 0 곱해봐 얼마니? 0. 0, 1 곱하면 0. 0, 2 곱해도 0. 1, 0 곱하면 0. 1, 1 곱하면 1. 1, 2 곱하면 2. 2, 0 곱하면 0. 1은 2. 2는 4.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바로 X 곱하기 Y인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B라는 집합은 원소를 쓸 때는 똑같은 걸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작은 거부터 0, 1, 2, 뭐다? 4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C라는 집합은 X랑 2, Y를 뭐 하는 거야?
근데 x가 a의 원소 0, 1, 2, y도 a의 원소 0, 1, 2. 이런 경우 뭘 그리는 게 좋다고? 표를 그리는 거야. 시간 준다. C 만들어 봅니다. C 만들어 봐. C가 만들어지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도 한번 봐주면 좋고요. 표를 만들고 원소를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이게 더 깔끔하고 정확하다. 자, 한번 해볼게요. C는 원소가 x 플러스 몇 i였어? 그럼 봐봐. x가 0, 1, 2, y가 0, 1, 2야. x가 0이고 y도 0이지. 그럼 얘 얼마니? 0. x가 1이고 y가 0이지. 얼마? 1. x가 2고 y가 0이면 2. x가 0이고 y가 1이면 2. x가 1이고 y가 1이면 3. x가 2고 y가 1이면 4. x가 0이고 y가 2면 4. x가 1이고 y가 2면 5. 마지막 x, 2, y2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C 집합도 만들 수 있어. C 집합은 0, 1, 2, 3, 4, 5, 6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럼 하나가 하나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온전히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치? 그럼 물어본다. 세 개의 집합 중에서 가장 큰 집합은 누가 될 것 같아? C가 가장 크겠지. 얘는 누구에 들어가 있어? 누구의 부분 집합? 다시. 그 다음 누구? B. 그 다음 누구? A가 되겠지. A 모든 B에 들어가 있고 B 모든 C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돼야 돼? 1번 하면서 끝나게 되겠지. 괜찮죠 지금? 이제 오른쪽 갑니다. 제목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미지수 구하기인데 잘 봐.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미지수 구하기는. 첫 번째 읽을게. 집합이 뭘로 나타내어진다? 밑줄. 첫 번째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되는 경우가 있어. 이때 핵심은 뭐냐면 거기 좀 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필기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얘들아.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되면 얘들아 얘 보여? A가 B의 무슨 뜻이야? 부분 집합이면 요것만 기억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다 보여요? 이것만 기억해. 즉 A가 갖고 있는 그 모든 I는 누구도 갖고 있어야 돼. B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뭘로 주어지면? 너무 중요해. 부등식으로 주어진다는 건 뭐 1 이상 5 이하 이런 거거든. 물어보자. 1 이상 5 이하면 1, 2, 3, 4, 5야? 아니지. 왜?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때는 기억해. 무조건 수직선 위에 나타난다. 어디에 나타난다고? 수직선. 그런 다음에 포함관계를 보는 거야.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자, 문제 각각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57번. 얘 별표 하나.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올 겁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 잘 봐. 얘들아, A가 X가 원소인데 X는 A보다 크고 3A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아요. B는 X가 원소인데 X는 0과 3 사이야. 이제부터 밑줄. B가 어디에 포함된다? A에 포함돼. B가 A의 부분 집합이야. 물어보자. 원소가 나열되어 있니? 아니면 부등식으로 주어지니? 그럼 무조건 뭘로 푼다고? 수직선으로 풀어. 얘들아, 그럼 A가 더 커야 돼? B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A가 B를 다 품고 있는 형상인 거야. 작은 거부터 그려. B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때 중요한 게 있어. 는이 있니 없니? 정확히 표기해. 이렇게 생겨야 돼. 난 위에다 표기할게. 이거 이해가? 이게 B야 지금. 이게 B야. 근데 얘를 누가 다 품고 있어야 돼? A가 얘를 전부 다 이렇게 품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첫 번째 기억해. 첫 번째로 꼭 얘기할 건 뭐냐면 위치를 확인한다. 뭘 확인한다고? 위치 판단이야. 이게 뭔 소리인지 봐. A가 누구부터 누구까지야? A부터 어디까지? 근데 걔가 얘를 다 뭐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품고 있어야 돼. 그럼 A는 0보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렇지.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는이 없어. 이제부터 잘 봐.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야 돼? 3a 플러스 8이 얘를 다 품고 있어야 돼. 그럼 3a 플러스 8은 3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내가 이게 말하는 게 바로 위치 판별이야. 조심할 거는 저기에 는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 이해가? 위치 판단이라는 건 좌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물어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을 비교해야 되고 이 둘을 비교해야지. 물어볼게. 첫 번째. 그럼 A는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여기를 보면 3A 플러스 8은 3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와.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 등호 확인. 뭘 확인한다? 등호 확인이야. 실제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나 아예 공식처럼 그냥 너희한테 외우라고도 할 거야. 봐봐. 여기 는이 있어 없어? 이 둘을 비교했는데 는이 없고 는이 없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얘네들이 어떻대? 같아져도 될까 안 될까? 돼. 그치? 등호 들어갈 수 있어. 잘 봐. 여기 는이 없고 여기 는이 있지. 같아져도 될까 안 될까? 같아지면 안 돼? 밑에 아이는 없는데 위에 아이는 있는 거지. 근데 위에가 더 큰 거지.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럼 이때 헷갈릴 수 있어. 쌤 등호를 넣고 안 넣고 헷갈려요 하면 이것만 기억해. 잘 봐. 어차피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있지. 둘 다 동그라미지. 는 들어가. 둘 다 색칠돼 있어도 기억해. 는 들어가. 위에가 색칠되고 밑에가 동그라미. 큰 쪽이 색칠돼 있는 거지. 는 들어가. 유일하게 는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 큰 쪽이 비어 있고 동그라미. 밑에가 뭐 되면? 색칠되면 얘네가 같을 수는 없어. 왜? 밑에 있는 애가 있는데 위에 있는 애는 없잖아.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때만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 등호 확인은 이렇게 푸는 거야. 큰 쪽이 비어 있고 작은 쪽이 칠해져 있을 때만 이때만 등호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등호 X 유일하게 이때만 등호 X 이것만 제외하면 등호는 다 쓴다고 생각해. 그래서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좌우를 그리고 등호를 따지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끝냈어. 갑니다. 나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 정리하자.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얼마다? 3분의 5가 되지. 그치? 그럼 둘 다를 만족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점 얼마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1가 얼마? 0. 몇 개가 된다? 2개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수직선으로 주어졌어. 다시 부등식으로 주어졌어. 그럼 뭘로 풀라고? 수직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개념이야. 이제부터 하나만 더 갑시다. 밑에 460번 체크. 460번 체크. 갑니다. 부등식으로 나오니 그냥 원소 나열로 나오니 그러면 한쪽이 부분집합이라는 건 작은 아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큰 쪽에 들어있어야만 하는 거야. A에 누구랑 누가 있어? 마이너스 2랑 0이 A가 2랑 마이너스 A가 있고 B는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밑줄 A가 어디에 부분집합이다? 그럼 A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B에 들어있어야 돼. 근데 물어보자. 확실한 거 명확한 수적이 누가 보여? 그냥 2가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이때 중요한 것도 얘기할게. 봐봐. 그럼 물어보자. 2가 B에 들어 있어야지. 그럼 첫째, 얘가 2일 수도 있고 둘째, 얘가 2일 수도 있는 거야. 케이스를 뭐 한다? 나눠 풀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천천히 설명합시다. 첫 번째 케이스. A제곱 플러스 1이 2인 경우야. 이거 이해가? 그럼 넘어가면 A제곱이 얼마니? 그럼 A가 얼마 나와? 이때 중요한 거 할게. 미지수 값이 몇 개 나와? 그러면 꼭 기억해. 각각의 상황마다 집합을 다시 만들어. 이 말은 꼭 할게요. 다운표 칠게. 미지수의 결과물이 나오지. 미지수 값에 따라 다시 집합 만들기. 이 멘트도 꼭 써줘. 내가 다운표 치는 건 말하듯이 기억해 달라는 소리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저렇게 A 구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짓을 해야 돼. 뭔 소리냐면 이게 쪼개는 거야. A가 얼마일 수도 있고
1. A가 얼마일 수도 있어. 그때 집합을 다시 만들어 보라고, 실제로. 그럼 봐봐. 이러면 A는 스몰 a가 1이지. 1 넣으면 원소가 2랑 얼마니? 마이너스 1이야. 자, 집합 B는 A한테 1 넣으면 2,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 1이야.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버리는 거야. 만들어 봐야 돼, 이건.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A가 얼마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1. 또 만들어 봐. 또 만들어 봐, A. B. 간다. A부터 만들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랑 얼마니?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그 다음 얼마? 마사, 그 다음 얼마? 1. 돼, 안 돼? 아, 그럼 A가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이해가? 실제로 한번 더 갑시다. 두 번째. 이미 답은 나온 거야. 그냥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A 빼기 3이 얼마일 수도 있다? 2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A가 얼마 나오니? 5. 그럼 또 만들어 보는 거라고, 실제로. A 집합도 만들고 B 집합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실제로 포항계가 성립하는지, 그치? A한테 5를 넣습니다. 그럼 이거 2랑 얼마야?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이거 얼마니? 26.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이야. A가 B에 포함돼요? 안 돼. 그럼 얘도 탈락. 이렇게 가는 거야. 실제로 미지수 값에 따라서 다시 집합을 뭐 해본다?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 명확해져. 이렇게. 자, 정리하고 뒤로 하나 넘깁시다. 제목이 부분 집합 뭐하기? 거기다 써줘. 모두 다 하나씩 구해본다라고 써줘. 진짜 별거 아니지만. 진짜 모두 다 하나씩 써보는 거야, 이거는. 모두 다 하나씩 구해본다. 천천히 갑니다. 내가 아까 처음 얘기할게. 부분 집합이란 원래 집합의 일부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야. 원소를 하나 가져올 수도 있고 두 개 가져올 수도 있고 등등등. 단 공집합도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라 그랬어. 그럼 이제 봐. 천천히 갈게. 집합 A는 X가 원소인데 X는 9의 양의 약수입니다. 잘라줘. 이런 조건 제시법보다는 뭐가 낫다? 원소 나열법이 나아요. 그럼 저거 보자마자 내가 A 집합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9의 양의 약수지. 뭐 있어? 그렇지. 그 다음 봐봐. 밑줄 X가 A의 무슨 뜻? 부분 집합이야. 집합 X를 모두 뭐 하쇼? 구하쇼. 이건 좀 이따 볼게. 아, 나는 집합 X를 구하라는 건 A의 부분 집합을 실제로 다 구하라는 소리야. 저건 이따 볼 거야. 그럼 봐봐, 이제부터. 실제로 내가 구해볼게요. 원소를 가지고 오는 거지. 가져와서 집합에 넣어야 돼. 원소를 하나 가져오면 얼마? 1, 3, 9. 두 개 가져오면 1, 3, 3, 9, 1, 9. 이해가? 세 개 가져오면 1, 3, 9.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거. 모두 있다? 공집합도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총 이렇게 8개가 나오는데, 이제부터 포인트 잡자. X가 누구랑 똑같을 순 없다? X가 온전히 A랑 똑같을 수 없어. 그럼 누가 지워져? 얘가 지워지는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만 쓰면 되니까. 몇 개만 쓰면 된다? 7개만 쓰면 됩니다. 단 잘 봐. A의 부분 집합들이 이렇게 있지. 근데 A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안 되지. 이거 우리 뭐라 불렀어, 아까? 진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표기 이렇게 돼 있잖아. X는 A의 무슨 집합? 근데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럼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X는 A의 뭐다? 진부분 집합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용어 설명이니까. 오케이. 나머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뒤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 갑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1단계는 딱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10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니? 서로 뭐한 집합? 같은 집합. 얘들아, 되게 심플해.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말을 쓸 때 이렇게 등호를 씁니다. 너무 당연하지? 그 다음에 같다는 뜻은 여기 마지막 기억해. 두 집합 A, B의 모든 원소가 뭐하다? 같다는 뜻이고, 중요한 건 여기야. 두 집합이 똑같다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지만 기억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 뭔 소리야?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동시에 B도 A의 뭐다?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된다는 건 둘이 뭐 할 수밖에 없다.
그치? 이 말과 이 말이 같다는 것만 기억해. 얘가 나와도, 이 두 번째 표현이 나와도 같다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모든 원소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 이해가죠? 자, 우리 대표 문제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자, 464번 갑니다. 자, 천천히. 이거하고 한 문제 시킬게요. 갑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가 뭐 할 때라고 돼 있어? 같을 때야. 그치? 마지막에 스몰 a 더하기 스몰 b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a와 b는 무슨 수다? 자연수까지 읽어야지. 바로 가자. 그러면 서로가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 거야. 앞에 봐봐. 1과 a와 뭐니? 4. 체크하자. b는 이거지. 어차피 1, 두 개는 똑같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여기에 있는 누구를? 4를 여기도 갖고 있어야 돼. 또 케이스 쪼개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얘가 4 또는 얘가 4. 이거 이해가요 지금? 계속 이런 패턴이지? 그럼 첫 번째 b 제곱이 4라면 b는 뭐라는 소리야? 풀마인데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b가 얼마다? 2라고. 이거 이해가? 아까 말했지. 미지수 값이 나왔지? 직접 만들어 보라고.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집합을 한 번 써볼게. 진짜로 되는지. a 집합 값이다. 그러면 1 그 다음 얼마니? a 그 다음 얼마? 4지. B집합 갑시다. 이놈 얼마? 1. 그 다음 얼마? 4. 이놈 얼마? 3이지. 그럼 이 둘이 똑같으려면 1, 4, 1, 4 똑같지? 나머지 누구랑 같아야 돼. 그치? 이러려면 A가 3일 수밖에 없다. 괜찮아 지금? 두 번째 B제곱이 아니라 누가? B제곱 마이너스 1이 모일 수도 있어. 4. 생각해봐. 넘어가면 5지. 그럼 B값이 얼마야? 풀마 루트 5거든? 근데 자연수가 돼, 안 돼? 탈락. 여기서 될 수가 없어. 그럼 결국은 A값 얼마인 거고, 2가 돼. 다시 B는 마이너스 2인 거고, A값 얼마다? 3이 되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는 문제? 5 하면서 끝납니다. 자, 밑에 한 문제만 시킬게. 465번 풀어줘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바로 밑에 있는 465번 풀어보기입니다. 465번.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를 해석해서 미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건 A가 조건제시법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 465번입니다. 465번. 문제가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갑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인데 A여서 그냥 잘라.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제시법보단 뭐가 낫다? 원소 나열법이 나. 그치?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그래. A는 이렇게 원소가 3x-2야. 그럼 x가 뭔지 알아야 되네. x는 4 이하의 무슨 수래? 그럼 누구 가능해? 1, 2, 3, 4 여기다 넣어. 그게 원소라고. 1을 넣으면 얼마야? 1.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7, 4를 넣으면 끝.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B는 저기 나와 있어. B는 써있는 거 한 번 더 쓸게. 1, 4, A 플러스 1, B라고 돼 있어. 이거 이해가? 근데 이제 중요 표현 나온다. 봐봐. 핵심이 이거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뭐다? 부분집합이야. 잘라줘. 저 아이의 뜻은 뭐라 그랬니? 이 아이의 뜻은 A 집합과 B 집합이 어떻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모든 원소가 서로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비교하는 거야 이제부터.
뻔하지. 1은 똑같이 있고 4도 똑같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럼 커플을 지을 때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그치?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 이거 이해가요? 케이스를 쪼개 푸시다.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아,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얼마가 되고 7이 되고 뒤에 B가 얼마가 돼? 10이 되는 겁니다. 얘 정리하면 A가 얼마가 돼? 6이야. 그럼 A가 6이고 B가 10이야? 힌트 있어, 여기. A가 크다, B가 크다? A가 더 크다고 했어.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탈락이 된다고. 왜? A가 B보다 더 뭐하니까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이해가지? 그럼 두 번째겠네, 두 번째. 두 번째라는 건 뭐야? A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서 10. B는 얼마가 돼? 7. 그럼 여기서 A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A 플러스 1이 10이지, 지금? 이렇게. 그럼 A가 얼마 나오니? 9가 되는 거지. 그럼 A가 B보다 더 뭐하니까? 큰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A에서 B를 뭐하라고 했어? 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B야. 그럼 9 빼기 7이니까 정답 얼마? 이렇게 끝나겠지. 괜찮죠? 뭔가 이런 거 없어. 그냥 천천히 풀면 돼. 자, 뒤로 하나만 넘겨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시작. 11번 갑니다. 중요한 거야. 11번, 12번, 13번, 14번이 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제목이 부분집합의 뭐야? 개수야.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보단 그게 왜 그런지 알면 더 쉬워져. 복잡한 문제 풀 때. 잠깐만 앞에 봐줘, 얘들아. 잠깐만. 내가 실제로 아까 부분집합 일일이 다 맞는 거 봤죠? 그걸 통해서 얘기할게. 자, 이그젬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얘들아, 이거 원소가 몇 개야? 그걸 이렇게 쓸 수 있어. 원소가 3개야. 그러면 기억나, 이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뭐? 개수. 그럼 몇 개라고 얘기할래? 3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잘 봐. 내가 얘 부분집합을 실제로 한 번만 써볼게. 참고로 지금 내가 처음이니까 쓰는 거야. 나중에 개수 나오면 실제로 안 쓰고도 구할 수 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 다시 말해. 원소를 가지고 와서 집합 안에 넣으면 돼. 공집합부터 하나 가져오면 1, 2, 3. 두 개 가져오면 1, 2, 1, 3, 2, 3. 세 개 가져오면 1, 2, 3이야. 이거 이해가?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몇 개니? 8개야. 그럼 물어보자.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얘 부분집합은 몇 개야? 8개.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진 부분집합을 얘기하면 얘랑 똑같은 얘만 빠지면 되는 거지. 그럼 8개에서 하나 빼면 7개인데 이걸 안 쓰고 구할 거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기억해. 공식을 무작정 외우지 말고 포함 배제 원리라는 게 있어. 나는 A의 뭘 찾는 거니, 지금? 부분집합을 찾는 거야. A의 부분집합을 찾는 거야, 그치? 근데 봐. 원소가 몇 개 있어, A는? 그럼 원소 3개 1, 2, 3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마치 경우의 수처럼 생각해. 뭐처럼? 이거 영역이 몇 개로 쪼개지니? 2개. 여기 영역, 여기 영역. 그럼 1을 집어넣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겠어?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으니까 몇 개? 2도 2개, 3도 2개. 그래서 집합의 개수는 2에 몇 승계? 3승계야. 그럼 느낌이 와? 얘가 원소가 몇 개니까 여기가 3인 거야. 원소가 4개면 2에 4승이야. 원소가 5개면 2에 5승인 거야. 실제로 예를 들게. 잘 봐. 실제 얘야. 1을 넣게. 여기 넣어도 되지? 2 넣게. 여기 넣게. 3 넣게. 여기 넣게. 그럼 얘는 부분집합이 누구야? 1, 3.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잘 봐, 이 말. 무슨 말인지. A라는 집합은 A1부터 어디까지 있어? AN까지. A1, A2, A3, AN까지 있지. 내가 여기다 한번 써줄게.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몇 개 있니? N개 있겠지. 이해가? 그럼 얘 첫 번째 뭘 물어보는 거야? 부분집합에 뭘 물어본다? 개수는 2에 몇 승계? N 승계. 그렇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 하나만 뭐 해야 돼? 빠져. 그러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고. 원리까지 같이 설명한 거야, 지금. 책이 없지만.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68번 갑니다. 잘 봐. 천천히.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128개 잘라줘. 우리 저거 어떻게 계산됐는지 알지? 잘 봐. 첫 번째 포인트지. 그러면 2에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n개에다가 진 부분집합이니까 빼기 얼마? 1을 해서 얼마가 됐다? 128이 된 거라고. 이거 이해가? 이때 A가 n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쏘리 부분집합이다. 진 아니다. 2에 몇 승이 128이야? 2에 5승 32, 2에 6승 64, 2에 7승. 따라서 n이 얼마다? 7인 거야. 그 다음 갑니다.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63개야. 진 부분집합이니까 똑같이 2에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 n개 빼기 얼마 해야 돼? 얘는 1 해야 돼. 얘가 63이라고. 그럼 넘어가면 얼마니까? 그럼 n이 얼마나 소리야? 6이란 소리지. 그러면 A 집합은 원소가 몇 개? 7개. B 집합 원소가 몇 개? 끝났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개. 둘 빼면 얼마니? 1. 그치. 이해가요?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활용들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5분 휴식. 자, 제목이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모의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원소들이 막 있어. 걔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일부 애들은 무조건 가져, 일부는 무조건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시를 들게.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얘들아, 원소가 몇 개? 5개. 나 이제 아까 외웠던 공식 좀 써볼게. 1번.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부분집합에 뭘 물어본다고? 개수. 부분집합 개수를 물어보면 중요한 건 얘가 원소가 몇 개다? 5개라는 게 중요해. 그럼 무조건 2에 몇 승계? 5승계. 그 개수만큼을 여기다 올리는 거야. 이유는 가은아 봐봐. 다시 설명할게.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할 거지. 이 X를 구하는 거야. X가 부분집합이야. A가 원소가 몇 개라고? 그럼 그 각각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집어넣는 거야. 근데 영역이 크게 몇 개야? 2개야. 경우의 수처럼 푸는 거야. 그럼 1을 집어넣을 때 경우의 수 몇 개? 2개. 2도 2개, 3도 2개, 4도 2개, 5도 2개지. 그래서 2의 5승이었던 거야. 이해가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요 앞에 한 글자가 붙어. 무슨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럼 아까 공식이 뭐였어?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대로 쓴 다음에 빼기 얼마 하라? 1. 왜 빼기 1을 한다 그랬어? 그치. 진 부분집합은 얘랑 완전히 똑같은 1, 2, 3, 4, 5는 배제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빠진다 그랬어. 이거 이해가? 잘 봐. 이제부터 중요한 거 나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공식보다는 얘가 더 편해서 3번 봐봐. 이제부터. 얘들아,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나 얘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야. 얘 부분집합의 개수야. 근데 이렇게 할게. 1과 2를 포함하는, 1과 2를 뭐하는? 무조건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자. 이렇게 줄 때가 있어. 그럼 얘들아, 얘 몇 개야 지금? 그치? 1,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인지가 중요해. 2개지. 그러면 개수는 기억해. 2에 원래 몇 승이었어? 근데 몇 개를 반드시 포함해? 그럼 그 개수만큼을 빼는 거야. 그럼 이거 2에 몇 승이 돼? 3승이야.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또 얘기한다. 나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치? 그럼 저 원소 5개를 여기 영역에 집어넣는 거야. 근데 물어보자. 1, 2는 얘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럼 1을 집어넣을 때 포함하게 집어넣겠어? 포함 안 하게 집어넣겠어? 포함하게 집어넣지. 그럼 경우의 수가 얼마인 거야? 하나뿐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 다 경우의 수가 1인 거야. 그럼 나머지만 고민 2. 그래서 2의 몇 승? 3승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근데 이제부터 봐봐. 4번. 얘들아, 1과 2와 3을 불포함한다는 말을 쓸게. 불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럼 물어본다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1, 2, 3을 가져오면 돼, 안 돼? 그럼 1을 집어넣을 때 안에 넣겠어, 밖에 넣겠어? 밖에 하나, 2도 밖에 하나, 3도 밖에 하나. 그럼 누구 넣는 것만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2에 몇 승계? 2승계. 즉 얘도 2에 원래 5승이지. 불포함하는 게 몇 개니까? 3개니까 빼기 3을 하는 거야. 즉 이제부터 기억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어떠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잖아? 그럼 그 개수만큼을 지수에서 뭐 하면 돼? 빼는 거야.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동시에 그냥 빼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그럼 봐봐 이제. 거기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472번 갑니다. 잘 봐줘. 472번. 이거 지워도 괜찮니? 이 내용이 전부 다야. 오늘 하는 거. 봐봐. 472번 갑니다. 우선 좀 표기하자. 472번이야. 472번. 집합 A는 X가 원소인데 X는 14에 뭐라고 돼 있어? 양의 약수 자릅시다. 14의 양의 약수. 가능하면 조건 제시법보다는 원소 나열법이 좋아. 14의 약수 뭐 있니? 1, 2, 그 다음 누구 있어? 7, 14가 있어. 이거 이해가? 원소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어. 그 다음 중요한 말 나와. 뭐라고 돼 있냐면, 얘들아 해석하자.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X는 A의 부분집합인 거야. 만약에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 끝나고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X는 A의 무슨 집합? 근데 얘가 원소가 몇 개야? 그럼 X의 개수는 2의 몇 승계? 이렇게 끝냈을 거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근데 뒤에 한마디만 더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X가 뭐가 아니래? A는 아니래. 그럼 이런 부분집합들 중에서 A랑 완전히 똑같은 걸 배제시키라는 거지. 그럼 똑같은 걸 배제한다. 즉 똑같은 1, 2, 7, 14만 배제한다. 무슨 집합? 진부분집합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제부터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라면 2에 4승 빼기 얼마 한다? 1을 한다 그랬어. 이해가? 빨간색만 있으면 이거, 둘 다 있으면 이거란 소리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X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2를 포함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물어본다. 여기까지 조건이 이어져. 무언가를 반드시 포함하면 그 개수만큼을 지수에서 뭐 한다고? 그럼 원래는 2에 4승이었지만 빼기 얼마에? 1을 해. 근데 진부분집합이니까 뒤에 또 빼기 크게 얼마를 해야 돼? 1. 이게 정답이란 소리야. 이해가? 각각의 조건이 붙으면서 어떻게 바뀌나를 봐줘야 돼. 얘들아 2의 3승 얼마? 8. 빼기 1하면 얼마? 7. 이렇게 끝내는 거라고. 다시 말하지만 집합의 개수 묻는 문제면 다 이렇게 푸는 거야. 부분집합으로. 자 이제 뒤에 넘겨봅니다. 유형 13번 갑니다. 13번 자체의 별표. 중요한 문제입니다. 13번 자체의 별표 중요한 문제. 자 문제가 476번도 있고 477번도 있고 8번도 있는데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76번 체크. 얘부터 가자. 대표 문제부터 갈게요. 476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 집합 A와 B가 보이지? 조건 제시법보다는 뭐가 무조건 좋아? 원소 나열법이 직관적이야. 그치? 그럼 바꿀게요. 바꿀게. 처음에 A부터 바꾸겠습니다. A부터 쉽다.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X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해? 해라는 소리야. 저거 정리 좀 할까요? 2차 방정식 풀면 X-3이랑 얼마니? X 플러스 1이 제로라는 소리지. 그치? 그럼 X 값이 누구란 소리야?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3이란 소리야. 아, 그 말은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다? 마이너스 1과 3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괜찮아? 두 번째 갑니다. B라는 집합을 찾고 싶어. B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X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뭐라고 했어? 정수.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정수 X를 찾는 거야. 포인트. 절대값 부등식은 풀 줄 알아야 돼. 절대값이 크다야 작다야? 그럼 사이값. 작으면 사이값. 그럼 얘 어떻게 풀리겠어? 마이너스 4부터 X가 어디까지야? 4까지야. 근데 이런 X가 무슨 수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어. 그럼 정수가 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지. 뭐 있어? 마3, 마2, 마1, 0, 1, 2, 3이야. 이거 이해가? 그러면 이제 집합 B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다시 쓸게.
마 3, 마 2, 마 1, 0, 1, 2, 3이야. 이거 이해가? 물어본다. A는 원소가 몇 개? B는 원소가 몇 개니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7개야. 저 마지막 해석 잘해줘. 여기가 하이라이트. 여기가 하이라이트. 이거 별표 쳐. 진짜 더럽게 많이 나와. 그리고 집합 X의 개수를 묻는 문제야. 앞으로 기억해. 집합에 뭘 묻는 문제야? 그럼 두 가지만 생각한다. 누구의 부분집합인지가 중요해. 누구의 부분집합이 왜? 그 아이가 원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도 결정이다. 둘째, 무엇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가 중요해. 그거만큼 지수에서 뭐 할 거니까 빼. 혹여나 세 번째 진부분집합인지 봐줘야 돼. 이 세 가지만 봐. 잘 봐.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A, X, B지. 색깔 다르게 칠게. 얘만 봐봐. 무슨 뜻이야? X는 B의 뭐? 부분집합이란 뜻이야. X는 B의 뭐라고? 부분집합이란 뜻이라고. 그럼 여기만 해석하면 X의 개수가 나오지. 다시 말해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잖아.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얘가 원소가 몇 개인지 보는 거라고. 원소 몇 개니?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몇 승계? 7승계지, 그치? 두 번째, 여기 해석하는 거야. 여기 해석하는 거야. 뭔 뜻이야? A가 X의 부분집합이란 말은 A가 갖고 있는 모든 I가 X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야. 근데 A가 누구야? 그 말은 X 관점에서 보면 X는 마 1과 3을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결론. 2의 7승이 원래 맞는데 두 개를 뭐하고 있어? 포함하면 그 개수만큼을 지수에서 뭐한다? 빼는 거라고. 이렇게. 이거 이해가? 그럼 2의 몇 승? 5승. 정답 얼마? 32개.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따옴표 칠게. 따옴표. 보통 집합 X의 개수 문제가 나온다면, 그치? 내가 1번으로 봐야 될 건 누구의 부분집합이냐야. 이해가? 인가? 이렇게 쓸게. 누구의 부분집합인가? 지금 이 문제는 X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얘 개수가 보인단 말이야, 원소가. 이해가? 둘째, 기억해. 무엇을 포함하거나 혹은 뭐 하는가? 불포함하는가? 불포함하는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지금 이 문제는 마이너스 1과 3을 뭐 한다? 포함한다 그랬어. 세 번째, 진부분 집합인가? 진부분 집합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얘는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가? 그게 가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478번 별표 하나. 시간 둔다. 풀어봅니다. 478번. 자, 얘가 해석되는 데까지 풀어봐. 틀리더라도 왜 틀렸는지 아는 게 중요해서. 마지막에 집합 X의 개수니까 똑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표기한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A와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게 무조건 편하다. 자, 한번 볼게요. 간다. A. X가 원소인데 X는 1 이상 10 이하고 자연수래. 그럼 뭐 있어? 1, 2, 3, 4, 어디까지? 10까지 있어. 원소가 총 몇 개니?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B집합도 갈까요? 조건제시법보다 원소나열법이 편해. 10 미만의 무슨 수?
짝수인 자연수니까 뭐 있어? 2, 4, 6, 8입니다. 이거 이해가? 바꿨어. 이제부터 해석하자. 봐봐. 첫 번째. B, X, A야. 이래라 해석되지. X는 A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근데 X는 B를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 해석을 하면, 이것만 해석을 하면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얘가 원소가 몇 개이기 때문에 2의 10승계가 나오는 게 맞지만 이 앞에 B를 다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건 2, 4, 6, 8은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백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야 돼. 지수에. 그치? 근데 그 다음 잘 봐. 뭐라고 돼 있어? X가 온전히 A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게 얘랑 똑같은 경우는 제외시켜. 그럼 백이 얼마 한다? 1 하겠지. 그치? 또 있어. X가 온전히 모여도 안 돼. B여도 안 돼. 그럼 누구도 제외시켜? 1도 제외시키는 거야. 한 가지씩 빠지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지금? 그럼 끝났어. 최종 정답은 2의 6승이면 얼마니? 2의 5승 32, 2의 6승 64. 1 빼고 1 빼니까 정답 얼마가 돼야 돼? 62개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요 지금?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갑시다 얘들아. 유형 14번입니다. 잘 봐. 특정한 조건이 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얘기만 할게요. 거기 굳이 안 쓸게. 바로 밑에 문제 가겠습니다. 479번 봐봐. 여기다가 요 말 한마디만 할게. 얘들아, 내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 부분집합, 집합의 개수가 너무 복잡하고 많으면 기억나니 옛날에? 경우의 수 풀 때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뭐하는? 빼는 여사건 사건이 있었어. 이해가요 지금? 그럼 얘도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구하려는 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케이스가 너무 많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전체에서 반대되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사건을 뺀다는 거 기억해. 여사건은 내가 구하려는 거랑 반대되는 사건이라는 것만 기억해요. 보통 언제 이 말을 많이 쓰냐면 적어도라는 표현 나올 때가 있어. 무슨 표현 나올 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99%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잊지 마. 이거만 딱 써줘. 내가 구하려는 게 너무 다양하게 케이스를 쪼개서 복잡하게 풀 때는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거야. 여사건이라는 건 반대되는 케이스를 말해. 이거 부분집합에서 똑같이 씁니다. 이해가죠 지금? 봐봐. 479번 갑니다. 집합 A가 다음과 같다. 잘라. 여기까지만 해석해. 무조건 원소날법이 편해. 그럼 갑시다. A라는 집합은 쓸게. X가 원소고 X는 3n 플러스 1인데 N은 0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무슨 수래? 누구부터 가능한 거야? 1, 0 없다. 1, 2, 3, 4, 5, 6이야. 너. 1 넣으면 얼마? 4. 2 넣으면 얼마? 7. 3 넣으면 10. 4 넣으면 14. 5 넣으면 16. 6 넣으면 19.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그럼 얘 원소가 총 몇 개니? 6개야. 그럼 잘 봐, 이제부터. 얘의 부분집합 중 중요한 말 나온다.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느냐. 그치? 저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소수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지. 얘 여기서 소수 누구 있어? 7 또 13 또. 그러면 한 개의 소수만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두 개의 소수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세 개를 이거 다 나눠 풀어도 돼. 3번.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푼다는 건 뭐냐면 전체에서 저 여사건을 말로 할 줄 알아야 돼. 소수를 적어도 하나를 품고 있다의 반대말은 뭐니? 소수를 아예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거 이해가? 단 지금 내가 푸는 문제는 집합의 무슨 문제? 집합의 개수로 접근하는 거야. 이제부터 갑니다. 차분히. 전체. 얘 원소 몇 개라고?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 몇 승계? 6승계에서 빼는 거야. 이게 지금 다 부분집합이야. 이다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야. 소수가 몇 개니까? 무언가를 포함하지 않아? 그럼 2에 뭐라고 써야 돼? 6 빼기 몇 승?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가요? 이다 2에 6승이면 얼마니? 64. 2에 3승이면 얼마니? 8이 되지. 또 64에서 8을 빼면 얼마가 되는 문제? 56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 오케이. 자, 라스트 한 문제 시간 주겠습니다. 482번 풀어줘. 고민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 482번.
전체는 진 부분 집합 중에서 그랬지?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체크하는 거고, 반대되는 경우는 홀수를 한 개 이상 갖는다의 반대는 홀수를 전혀 갖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치? 자,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고 X는, 그리고 집합은 저 표현을 그냥 해석하는 게 다야. 이 단원 자체가 그래. 15 이하의 3의 뭐다? 양의 배수 쓸 수 있어. 뭐 있어? 3, 6, 9, 12, 15까지 있어. 이거 얘가 원소가 총 몇 개니? 5개. 이제부터 가. 여기까지 읽는 거야. 얘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잘라. 난 진 부분 집합 중에서만 골라내는데 뭐라고 돼 있어? 홀수를 한 개 이상 원소로 갖는 집합에 라고 돼 있어. 홀수를 한 개 이상 원소로 갖는다는 건 홀수를 하나 가질 수도 있고, 혹은 2개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다 나눠 푸는 거야. 그게 귀찮으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뭐라고? 빼라고. 그러면 전체에 해당하는 건 여기까지야. 무슨 부분 집합 중에서? 진 부분 집합 중에서라고 해서 분명히 전제야. 그치? 그러면 진 부분 집합이니까 2에 원소 몇 개니? 5승에서 얼마 빼야 돼? 1 빼야 돼. 이게 전체인 거야. 거기서 빼는 거지. 뭘 빼야 돼? 6건. 반대 경우. 홀수를 한 개 이상 포함한다. 6건은 홀수를 포함한. 그러니까 홀수가 없는 경우야. 그치? 그럼 여기서 3과 9와 15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에 5 빼기 몇 승이다? 3승인 거지. 괜찮지 지금? 그럼 끝난 거야. 계산하자. 야, 2의 5승 얼마니? 32 하나 빼면 31. 2의 2승 얼마? 4가 되지. 정답 몇 개가 돼야 돼? 27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끝. 이걸 할 수 있으면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집합 한 파트 끝난 겁니다. 오케이. 숙제만 체크할게요. 숙제 체크. 자, 65페이지에 425번부터 432번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파트 하겠습니다. 450번부터 482번. 450번부터 482번입니다. 이거 이해가지? 당연한 말이지만 넘어가서 숙제 검사 받고 질문하고 테스트 딱 볼 겁니다. 숙제를 꼼꼼하게 질문해 몰랐던 거는 오케이. 잠깐 쉬다가 이동하자. 질문